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 팩토리 IT 인프라를 위한 AI 기반 운영, 자동화와 이상 탐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손우두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데이터도 코리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라는 직무로 고객분들의 시스템 모니터링을 더 잘 구성하실 수 있게끔, 더 효율적이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독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분 정도 그래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25분만 집중해 주시면은 그래도 IT 시스템 운영하시는데 도움되는 정보들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데이터독을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데이터독은 기본적으로 SaaS형 모니터링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의 지금 고객사를 제가 사실 보시면은 제조사가 아닌 다른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약 한국에서는 1000고객사가 넘는 곳에서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서 나오는 사례들도 저희 실제로 이런 발표를 해주셨던 고객분들이나 혹은 데이터독에 대한 경험담을 좀 공유해 주신 내용들을 좀 담아서 준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사실 제가 주제를 고민하다가 제조산업의 고민이라고 하는 사실 키워드에서 세 가지를 좀 뽑았습니다. 사실 이게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 제조산업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을 때는 가장 컸던 거는 사실 이 시스템에 대한 운영 자동화였습니다. 결국에 제가 첫 번째 항목에 둔 시스템 복잡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 IT 인프라에서 백단에 있는 인프라들, 서버들, 자원들,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사실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이러한 자원 관리에 대해서도 사실 힘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요즘 뭐 AI도 워낙 많이 다들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AI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 테크 스택, 뭐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점점 활용해 감으로써 사실 이런 것들을 운영해가고 단순한 지표로 관리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을 가장 자동화하는 것들이 인프라팀의 가장 고민이었고, 사실 기존에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전에 온프레미스를 사용하다가 뭐 클라우드를 넘어가시는 케이스들, 그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테크 스택들, 이런 것들을 단순 지표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지표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서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커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과 비용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커짐에 따라서,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실 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용들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이 늘어났네가 아니라, 사실 이 비용이 어떻게 늘어났고, 결국에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가시성이 있어야 어떻게 늘어났었고, 어떤 팀에서 활용을 했고, 어떤 서비스에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용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결국에 저희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텐데, 지속 가능한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자원에 뭔가 비용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최적화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안정성이나 운영을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과 비즈니스 데이터에 이제 분산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고객사 분들께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성능에 대한 지표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IT에 대한 시스템 지표들, APM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지표들, 로그, 네트워크, DB,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지표들을 볼 때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 담아두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비즈니스 데이터들과 사실 이런 성능에 대한 지표들을 같이 묶었을 때 더욱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하는 것들, 사실 시스템에서 에러가 났지만 이 에러가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영향을 주는지, 결국에 생산 라인에 문제를 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를 사실 같이 볼 수 있어야 더 효율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좀 고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오늘 사실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았어요. Observability to Action이라고 좀 잡았습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을 기존에 운영하시는 팀에서 지표나 우리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걸 넘어서 이제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서 조금 더 이런 AI들을 활용하든지 혹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실제 액션까지 우리 시스템의 조치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복잡성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결국에 사람이 알람이 발생했을 때 지표가 튄 것들을 보고 다른 지표들은 어떤 게 튄 게 있지? 현재 우리 시스템에 또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고 다른 팀에게 또 요청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역들을 AI에게 운영을 맡겨서 조금 더 단순화하는 부분들, 자동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확장에 따른 비용에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그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얼만큼 잘 쓰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 거버넌스에 대한 확보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비용을 보고 비용 중에서도 뭔가 이상 징후라든지 혹은 튄 부분이 스파이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에는 운영과 비즈니스 데이터를 연계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장애가 났을 때 실제로 어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 지연이 생긴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봄으로써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AIOps라고 말씀드렸었는데 AIOps 기반의 좀 편리한 시스템 운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에서 이런 AIOps 기반의 운영을 좀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키워드는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지금은 하나하나의 기능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능이 나중에 어떤 운영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와치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와치독은 이 사용자, 저희가 이제 결국 고객사의 환경을 평소 패턴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학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서버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 지표를 갖고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느 정도의 TPS나 에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평소와 다르게 뭔가 어노멀리하든지 혹은 스파이크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런 다른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탐지해서 인사이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평소 대비해서 뭔가 스파이크가 있을 때 이러한 이상 징후에서 탐지를 드릴 거고 결국에 이 서비스가 현재는 이 API만 이슈가 나지만 실제로는 다른 시스템들에 같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와치독이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에 다른 시스템과 연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다른 서비스들은 어떻게 느려지고 있는지, 어떤 API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부분에서 좀 인사이트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비치 SRE 에이전트입니다. 사실 제가 와치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지 그리고 관측에 대한 이상 징후의 관측에 대한 기능이었다면 SRE 에이전트는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지표가 단순히 튀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지표가 튀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분석을 하는 과정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팀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지표들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비치 SRE 에이전트가 데이터독 안에 수집된 이벤트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가 알람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알람을 기준으로 고객분들께서 럼북을 생성해 놓으시거나 혹은 데이터독 안에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가설들을 쭉 세워서 이 가설들에 대해서 결국에 근본 원인들을 최대한 찾아 나갈 거예요. 여러 가설들에서 결국에 어떤 부분이 가장 근본 원인에 가까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드릴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 AI가 항상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좌측에 보시면은 LLM 통해서도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하는 분석이라든지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LLM을 활용해서 저희가 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장애 상황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결론을 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츠 데브 에이전트입니다. 앞서서는 탐지 그리고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 번째는 결국에 조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뭔가 장애가 있었다, 이슈가 있었다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 그럼 그런 것들을 결국에 우리 소스 코드 단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야 이 장애가 다시 안 날 수 있지? 어떻게 테스트해 보면은 이 시스템 장애가 안 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비츠 데브 에이전트에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이슈들을 결국에 코드 수정하는 레벨까지 저희가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 코드 수정된 부분들을 필요하시면은 풀 리퀘스트나 이런 부분을 던지셔서 바로 테스트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 MCP 서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 AI 에이전트나 AI 툴들을 사실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분석하실 때 그러한 데이터들을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독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MCP를 연동하셔서 우리 AI 에이전트와 통합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볼 수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특이사항과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나래비해서 어떤 것부터 저희가 해결하면 좋을지 개선사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AIOps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관측, 탐지하는 레벨에서 와치독이라고 하는 이 AI가 이상징후나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탐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분석하게 될 때 비츠 SRE 에이전트나 혹은 MCP를 통해서 분석을 실제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된 데이터를 아까 비츠 데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뭐 코드 레벨까지 애플리케이션 장애라면 코드 레벨까지 분석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인프라 단의 뭔가 스케일링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사이즈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러한 자동화에 대한 플로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자동화에 대한 플로우를 구성해 놓고 향후에 동일한 문제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굳이 수동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더라도 이 저희가 메신저에서 뭔가 이런 자동화 설정들을 받으시거나 혹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 내가 예스 버튼만 누르면 이러한 자동화 정책들이 실행되게끔 하는 부분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가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 장애가 났을 때 장애 조치하시고 자동화도 구성하실 텐데 장애 보고서 같은 것들도 분명히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SRE 에이전트라든지 혹은 오늘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비츠 AI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제가 분석했던 이런 데이터들을 장애 보고서 형태로 고객사에 필요한 템플릿 형태로 언제 장애가 발생했었고 장애에 대한 개요는 어떻게 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장애 보고서 형태로까지 만들어서 향후에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실 때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사실 좀 이렇게 묶어서 전달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각각의 기능들을 사실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한 기능들이 결국에 각각의 그런 AI들이 묶여서 이러한 전체적인 운영 관점에서의 자동화 그리고 결국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편리한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탐지 레벨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이트를 저희가 이상징후를 탐지하게 될 거고요. 알림을 받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분석이 들어갈 거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 레벨에 대한 문제라면 코드 개선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통 티켓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내부 장애 프로세스 처리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인시던트 매니지먼트라고 표시를 했지만 그러한 티켓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장애 보고서를 남긴다든지,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다시 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다시 수동으로 조치하지 않게끔 자동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 AI에게 많은 부분들을 맡겨서 쉽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실제 고객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디테일한 정보들을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고객 사례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부분은 사실 MCP를 활용하고 AWS에 있는 베드락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를 구성하신 다음에 실제로 AWS에 있는 인프라 시스템들, 리소스 자원들, 그리고 데이터독에 수집 중인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알람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독 MCP와 베드락을 통해서 루트커즈를 자동으로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운영을 하실 때 단순한 지표에 대한 알람을 받으시거나 예를 들어서 스레시홀드에 기반으로 알람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쌓이다 보면은 피로가 쌓이고 사실 잘 안 보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요 MCP라는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결국에 분석을 한번 해서 이 AI가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결국에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알람이 정말 내가 봐야 하는 알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필터링을 한 번 더 해줄 거고, 이런 내용들을 슬랙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루트커즈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고 나서 실제로 알람에 대한 이제 피로도들, 기존에는 이제 많은 알람들이 너무 오다 보니까 안 보시는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불필요한 알람들을 좀 제거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한 40% 정도 줄어들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이슈를 분석하시는 과정에서도 이슈를 분석할 때도 이러한 에이전트 통해서 기본적인 RCA라든지 기본적인 개선 사항이라든지 조치 사항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이 이슈를 이제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피드백을 주셨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AI 옵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비용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에 비용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비용은 증가하게 될 텐데 이 비용을 결국에 얼만큼 우리가 인사이트를 갖고 이상 징후에 대해서 어떻게 관측을 할 거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서비스, 저희가 제조 인프라에 있는 SCM이 될 수도 있고 ERP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에서 현재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혹은 어떤 팀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전일이나 전주 대비 전월 대비했을 때 비용의 증가율은 어떤지, 이게 정말 내가 예상한 수치가 맞는지, 이런 이제 비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 부분들, 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비용이 이제 이상 징후 관측이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비용들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후에 비용이 튀었네라고 하는 부분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스파이크라든지 어노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탐지를 진행하고, 그럼 실제로 이 비용이 튀었을 때 단순하게 비용이 튀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비치 어시스턴트 AI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결국 이 비용이 왜 갑자기 발생을 했었고 실제로 우리 어떤 서비스나 어떤 팀에서 활용되는 건지, 혹은 단순하게 뭔가 이슈가 트래픽이나 이런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서 단순하게 이런 이상 징후를 넘어가지 않고 빠르게 좀 탐지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리소스 최적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리소스 최적화는 단순히 줄이자는 아닙니다. 결국에 단순하게 줄였을 때는 저희가 리소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낭비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유효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 최적화해서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실제 백엔드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부분에 사실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트릭 기반으로 정말 유효 자원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은 것들, 혹은 단순하게 생성만 되어 있고 혹은 테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적화함에 따라서 실제로 좀 이제 지속 가능한 확장을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비용에 대한 사실 고객 사례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결국에 비용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에 대해서 결국에 미사용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식별하고, 그러한 식별된 것들을 저희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단순하게 각각 리소스별로 들어가서 뭔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데이터도 안에서 처리하시고, 실제로 그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정말 확장해야 하는 서비스를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활용하시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 고객사 네, 이렇게 활용해서 뭐 비용을 절감하시고 또 다시 확장하시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운영과 비즈니스에 대한 연계 부분입니다. 운영과 비즈니스에 대한 연계 부분은 사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데이터와 성능 데이터를 같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시너지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단순하게 IT 자원들이 뭐 알람이 발생하고 있다,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단순 뭔가 테스트 용도로 발생하는 건지, 혹은 실제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보실 수가 있게끔 이런 시각화 대시보드를 저희가 좀 만드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 고객사분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좀 활용하실 때 이제 데이터동 내에서도 이런 AI 에이전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빌더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이 AI 에이전트한테 다양한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을 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스템에 대한 장애와 비즈니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저희가 일별로, 제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오전 9시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이 각각의 이슈 때문에 어떠한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대로 분석한다든지, 혹은 어떤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량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에러율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 장애와 엮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이메일이나 뭐 슬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운영과 비즈니스를 연계하실 때 뭐 단순히 자동화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운영 데이터와 비즈니스 데이터를 좀 결국에 이어주는 저희가 인터페이스 역할을 좀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기능은 뭐 사실 다른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툴에서 뭐 MCP나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같이 활용해서 묶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뭐 가장 잘 사용하시는 고객사 중에 대시보드를 발표해 주셨던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결국에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가운데에는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대한 현황들일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 장애가 났을 때 이 비즈니스 쪽에서도 뭔가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든 제가 뭐 출근하는 시간이든 혹은 저녁에 뭔가 작업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구성을 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기능들, AI 기능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왜 이제 데이터독 AI가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상용 모델에서도 당연히 많은 트러블 슈팅을 해줄 거고 분석들도 많이 해줄 겁니다. 근데 데이터독에서는 좀 말씀드리는 것들은 결국에 저희가 시간당 정말 수조 개의 데이터들을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옵저빌리티에 대한 모델을 더 가속화하고 학습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봤을 때 처음에는 이 모델들이
비슷한 성능을 낼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이런 옵저빌리티에 특화된 모델을 갔을 때 결국에 정확도나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 사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점점 확장돼가는 이런 부분들을 AI옵스 통해서 다양한 탐지와 분석과 조치, 자동화 그리고 장애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AI에게 많이 맡겨두고 이 흐름에 대한 운영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과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어떤 팀이나 어떤 리소스에서 비용을 활용하고 있고 비용이 스파이크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 비용이 왜 튄 건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된 최적화된 비용들을 우리 실제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운영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비용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운영과 비즈니스 분산을 결국에 말씀드렸던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해서 보고 그리고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리포팅 형식으로 받아서 단순하게 비즈니스와 운영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영향도를 같이 보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